이제는 그 AI 인공지능 서비스를 누구나 간편하게 집안에서 혹은 손바닥 안에서 쓸 수 있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이제 많은 기업들이 여기에 또 새롭게 뛰어들고 있는데 최근에는 이제 챗 GPT 이걸 만든 오픈 AI 또 여기에 투자를 한 마이크로소프트 많이 주목을 받고 있는데 일론 머스크가 최근에 조금 큰 발언을 또 하나 했습니다. 뭐 자주 발언을 하시는 분이기는 한데 인공지능 관련해서 마이크로소프트를 상대로 거의 뭐 소송을 벌일 것처럼 이야기를 했어요. 이거 좀 정리 좀 부탁드립니다. 그 전에도 발언 한번 했었죠. 그 챗GPT와 같은 생성형 AI 개발을 늦춰야 된다. 문제가 심각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는 마이크로소프트에게 소송하겠다라는 근거는 자신이 인수한 트위터라는 곳의 데이터를 그러니까 AI라는 게 인공지능 학습이라는 걸 해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굉장히 양질의 데이터를 많이 가지고 그러니까 양도 많아야 되고 데이터의 질도 좋아야 됩니다. 그걸로 계속해서 학습을 하다 보면 사람처럼 생각하고 자신이 스스로 창조도 해낼 수 있다는 게 이제 생성형 AI의 기본인데 그런 것들을 트위터에 나와 있는 다양한 대화부터 시작해서 이런 걸 통해서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종의 데이터에 대한 저작권을 요구하는 겁니다. 왜 우리 거 가지고 활용해서 이걸 돈벌이 수단으로 쓰고 있느냐. 우리 걸 쓰지 말던가 아니면 쓸 거면 여기에 합당한 돈을 내라. 이게 이제 마치 소송을 벌이겠다는 근거로 지금 활용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 소송 벌이겠다는 얘기하면서 그 이른바 테슬라를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들이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를 인수했을 때 도대체 왜 인수를 했을까 부분에 있어서 이런 말을 했거든요. 트위터를 인수해서 AI 그 학습을 위한 그 플랫폼으로 삼겠다라고 했었는데 아니 다 접근할 수 있는데 왜 굳이 인수를 하냐라고 했는데 인수를 해서 이제는 막아버리려고 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거는 그 뭔가 그 머스크가 구상하고 있는 큰 그림이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새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인공지능을 학습하기 위해서는 이제 빅데이터가 필요한데 그 중에 하나의 매체가 이제 트위터였다라는 거고. 여기서 약간 기분 나쁜 건 뭐냐면 그 머스크가 주장하는 게 왜 트위터에 있는 정보를 가져다가 그렇게 학습을 시키냐. 돈 내고 써라라는 거잖아요. 그럼 그 정보를 제공한 이용자는 뭐지? 아무것도 안 받고 있잖아요 지금. 그렇죠. 우리가 쓴 트위터 글 개인정보 문장. 다 주고 다 하는데 이 부분은 약간 문제입니다. 요거는 약간 소유권 저작권. 그래서 아마도 앞으로 이 빅데이터와 관련돼서 고란 기자께서 말씀하신 이 부분이 가장 핵심이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활하고 말하고 대화하고 어디에 가서 남긴 나의 흔적이 전부 데이터로서 남아 있고 이 데이터를 가지고 기업들은 장사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카드사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카드사에 제가 어디 가서 뭘 쓰고 소비한 행태 이거 저의 족적들이 다 남아서 데이터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이제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할 텐데 그럼 이 데이터의 권리를 누가 가질 것이냐. 모아놓은 트위터가 가질 것이냐 아니면 원래 저작자인 내가 가질 것이냐의 문제를 가지고 법정에서 치열하게 다툴 겁니다. 굉장히 이게 흥미로운 게 트위터만 그런 게 아니고 다 언론사 기사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렇죠. 언론사 기사들도 다 그게 챗 GPT도 보면 미국 뉴욕 타임즈나 워싱턴 포스트 이런 때 기사를 가지고 챗 GPT의 어떤 그런 언어들이 생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저작권 문제도 있고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도 트위터뿐만 아니라 레딧이라고 그 소셜로 굉장히 큰 커뮤니티에서도 똑같이 트위터처럼 이거 유료화시키겠다라고 했던 것이죠. 근데 그 레딧도 마찬가지로 트위터처럼 이렇게 누군가의 사용자들이 거기에 올린 글들이 모여져 있는 커뮤니티이기 때문에 이게 그 저작자가 누구냐 이런 문제들이 좀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충분히 이게 합당한 지적이고요. 그래서 뭐 KBS나 뭐 비즈워치나 이런 데서 열심히 쓴 기사를 그냥 통째로 가져가서 자기네 소스로 활용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 그런 업체들도 있어요. 그 인공지능 이 학습을 시키는 업체들에게 말 뭉치, 언어 뭉치를 파는 회사도 있어요. 그걸 이제 모으거나 아니면 이용자들이 이걸 쓰도록 유도를 해서 그들한테 어떤 뭐 포인트도 주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인공지능 회사에게 파는 건데 그렇게 따지면 이 회사들은 이제 먹거리가 사라지는 거죠. 저기 어딘가에서 다 그냥 인터넷에서 막 긁어가기만 하면. 근데 또 이거를 어디서부터 얼마만큼 긁어가는지 또 알아야 그 저작권을 또 주장할 수 있는 거라서 어려운 지점이 있네요. 뭐 머스크 같은 경우에는 10년 전에도 그랬고 뭐 2년 전에 마이크로소프트가 오픈 AI에 투자할 때도 그랬고 많이 이제 지적을 했는데 근데 오픈 AI의 창립 멤버기도 했잖아요. 머스크가. 근데 여기에 손을 뗐던 이유 중에 하나가 AI 기술은 공익을 위해서 개발을 해야 되고 인류를 위해서 개발을 해야 된다라고 명분을 세우면서 본인은 오픈AI의 어떤 뭐 상업성 이런 개발에 반대한다 이랬던 거잖아요. 그 명분이 맞을지 현재도 유지가 되고 있는 건지
어떻게 평가해야 될까요? 사실은 일론 머스크라는 인물은 그때그때 좀 다른 것 같긴 합니다. 그러니까 뭐 물론 큰 미래를 그리고 뭐 비전을 제시하는 데 있어서는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자신이 유리한 쪽으로 해석하고 자신이 유리한 대로 얘기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방금 전에 제가 처음 얘기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윤리적인 문제부터 시작해서 개발이 너무 빠르다. 어느 정도의 가이드라인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오픈 AI가 챗 GPT라는 서비스를 내놓음으로써 네. 너무 개발이 빨리 진행되고 있어서 문제다라고 지적을 했는데 얼마 안 돼서 자신도 그런 서비스를 내놓겠다라고 지금 또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앞뒤가 잘 안 맞는 얘기를 하고는 있는데 문제는 분명히 있죠. 그러니까 저희가 SF 공상과학이나 영화에서만 봤던 그런 게 조만간 현실로 올 것처럼 생각되는 두려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국내에서는 그 챗봇, 스마트 챗봇이라 그래서 이루다 사태를 네. 기억하실 텐데, 그러니까 이 인공지능의 윤리 문제는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SNS만 하더라도 뭐 확증 편향을 일으킨다.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게 하고 내가 원하는 것만 계속해서 데이터를 밀어주는 것처럼 AI도 아까 양질의 데이터가 필요하다 그랬는데 한쪽으로 치우친 데이터만 AI에게 집어넣어주게 되면 분명히 잘못된 정보를 전하거나 혹은 한쪽으로 의도된 정보로서 사람들을 현혹시키거나 문제를 발생시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 어디까지 다루고 어디까지 허용할 것이냐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지금 없는 상태는 분명히 나중에 큰 문제로 다가올 수 있다는 우려감이 있죠. 이게 고란 기자. 그 AI라고 하는 기술은 공공성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오픈 AI가 처음에는 비영리 재단이었잖아요. 네. 모두가 활용할 수 있어야 된다. 되게 맞는 말인 것 같아요. 네. 인터넷이 이렇게 지금 발달할 수 있었던 것도 그 인터넷의 아버지가 다 이거 그냥 뭐 본인의 저작권 지식 뭐 특허권 이런 거 전혀 주장하지 않고 모두가 다 쓸 수 있게끔 해가지고 이렇게 발달한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AI 같은 경우에는 이거 서버 돌리는 데만 해도 엄청나게 많은 돈이 든다면서요. 그렇죠. 돈이 많이 들죠. 이걸 이제 비영리 재단이나 아니면 수익성이 없는 뭔가가 이게 한다는 것 자체가 좀 약간 불가능한 곳에 가까워가지고 이상은 맞는데 가능할지는 의문이고 대신에 이 부분은 조금 확실해야 될 것 같아요. 언제나 약간 이제 문제가 생길 때는 독점이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오픈 뭐 마이크로소프트든 어디든 한 곳이 독점하게 되면 꼭 문제가 터지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유럽에서 하고 있는 게 빅테크가 AI 기업을 인수할 때 킬러 인수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이게 시장 지배력이 큰 기업들이 잠재력 있는 신생 기업을 인수해가지고 아예 싹을 잘라버리는 겁니다. 근데 다양한 방식으로 개발될 수 있고 다양한 부작용들을 조금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지금 이렇게 빅테크들이 지금 지배를 하면서 지금 플랫폼 사업자들에게서 나타나고 있는 독점에 대한 문제가 아마 이 오픈 AI 쪽에서도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 해서 좀 막는 방안을 좀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구글도 그렇고 뭐 바드라는 서비스도 내놨고 일론 머스크도 이번에 보니까 본인이 아예 새롭게 인공지능 회사를 이제 설립을 하겠다 또 이렇게 선언을 하기도 했고요. 많은 업체들이 뛰어들기는 할 텐데 이 경쟁이 치열해질 테고 분명히 여기에서 누가 1등하는 사람이 나타날 거고 또 시장의 판도도 많이 바뀔 텐데요. 이런 건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예측하기가 되게 힘든 것 같아요. 근데 원래는 이 생성형 AI의 기반 기술은 구글이 다 갖고 있다고 얘기는 하거든요. 그러니까 오픈 AI가 가지고 있는 챗 GPT의 기반 기술도, 그러니까 우리가 언어 학습과 관련된 알고리즘이라든지 기반 기술은 구글이 갖고 있다고 하는데 완벽하진 않지만 빨리 서비스에 나선 건 오픈 AI였거든요. 그러면서 시장에서 이걸 다시 받아들이면서 또 한 단계 빨리 치고 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에 나중에 이 인공지능 세상은 구글이 다 가져갈 거야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은 기반 기술을 구글이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는 분도 있고, 다만 반대로 이렇게 빨리 시장을 치고 나가서 시장을 선점하면 선점 효과 때문에 따라오는 업체가 힘들 것이야라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게 보면 챗 GPT하고 이쪽에 투자한 MS 요즘 빙이라는 검색 서비스가 굉장히 시장 점유율을 치고 올라온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쪽이 더 나을 수도 있다라고 보시는 분들도 있어서 앞으로 진행 상황을 봐야 되는데 결국에는 자본의 힘으로 결정된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러니까 앞서 그 얘기해 주셨지만 뒷단에서 돌려야 되는 서버부터 시작해서 뭐 들어가는 반도체 양, 데이터의 양 이런 것들이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래서 미국의 이 글로벌 IT 업체들이 주도하면서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자본력과 기술력이 다 거기에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는 경우가 많죠. 또 최근에 나온 이슈 중에 하나가 삼성이 그 스마트폰 갤럭시 시리즈의 지금은 이제 기본 검색 툴로 구글을 쓰고 있는데 이거를 마이크로소프트 빙으로 교체할 수 있다라는 외신 보도가 나왔어요. 이 가능성이 있을까요?
그 외신이 박수익 일단 기자. 뉴욕타임즈여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신빙성을 가지고 보는 것 같고 이게 좀 역사가 좀 조금 미묘한 신경전도 있는 게 그동안 잘 알다시피 우리가 이제 갤럭시 시리즈 삼성 스마트폰에는 구글이 기본 검색 엔진으로 들어가 있고 네. 그러니까 삼성이 이제 스마트폰이나 스마트워치 같은 제품을 만들고 구글이 거기에 운영체계를 넣는 구조였다가 최근에 이제 구글이 스마트워치, 픽셀워치라는 것을 출시하면서 약간 그런 서로 암묵적인 역할 분담이 좀 깨지다가 드디어 이제 구글이 실제 삼성전자가 강점을 가지고 있는 접히는 스마트폰, 폴더블 폰까지 이제 6월에 출시하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 뉴욕타임즈의 보도가 삼성이 그러면 구글을 쓰지 않고 마이크로소프트의 빙으로 교체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라고 이제 나오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진짜로 하겠다는 건 아니고 야 여차하면 바꿀 수도 있어라고 하면서 이렇게 뭔가 긴장 관계를 유지하게 만드는 조치가 아닐까. 근데 그 기사를 하나 보니까 구글이 그러니까 자기네 그 검색 엔진을 스마트폰에 탑재해주는 대가로 돈을 하드웨어 기업들에게 준다고 해요. 네. 삼성한테는 한 4조 원 정도 준다고 하는데. 뭐 이러저러하게 받는 게 4조 원 근데 정도. 애플에게는 16조 원 준대요. 그러니까 뭐 거기는 디바이스가 다양하고 여러 개 들어가는데 삼성은 뭐 스마트폰에만 들어가서 그런지 그래서 모르겠지만. 그 MS가 삼성에다가 돈을 과감하게 지출을 해야 빙이 들어갈 거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사실 그 문제만 있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운영 체계 자체가 구글이 가지고 있는 안드로이드라는 운영 체계를 삼성은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벗어나기가 어렵죠. 네, 벗어나기가 어렵기 때문에 뭐 기본 앱에 구글 검색 앱을 넣는 걸 쉽사리 빼기는 힘들 거다. 그 관계 때문에 그렇게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뭐 구글이 기본으로 들어가 있지만 구글을 쓰십니까? 그냥 뭐 우리나라에 뭐 N사 네이버 뭐 이렇게 쓰던가 다시 깔아서 쓸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번들로 그러니까 기본 앱으로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의 문제일 뿐 경쟁은 치열해질 텐데 뭐 코닥사례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세상이 변할 때 항상 등장하는 게 코닥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디지털 카메라로 변화할 때 코닥이 그 세상을 별로 이렇게 크게 신경 안 쓰다가 이제는 거의 패션 브랜드로 남아버리는 것처럼 챗GPT로 검색 엔진이 완전히 변하는 지금 초입에 구글이 그걸 따라가지 못하면 결국에는 빙이라든지 다른 검색 서비스로 완전히 대체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구글의 위기를 얘기하시는 분이 있을 테고요. 만약에 삼성이 빙으로 검색 엔진을 바꾸는 시기가 온다 그러면 진짜 구글의 이제 이런 글로벌적인 지위 검색 엔진의 지위가 어느 정도 사라졌구나라고 저희가 체감할 수 있는 시기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실제로 그래서 예전에는 빙으로 검색을 하는 사람이 거의 없었는데 요즘에는 그 챗GPT 같이 붙이는 거에 대한 기대감으로 이거 쓰시는 분들도 늘고 있고 마이크로소프트가 머지않아 뭐 엑셀이라든지 파워포인트에다 이걸 붙인다고 해서 구글도 이미 독스에다가 그걸 이제 붙여가지고 서비스를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 이제 경쟁을 하는 건데. 그래서 요새 빙이 너무 잘 나가가지고 한글과 컴퓨터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업체도 다들 하고 있어요. 다들 열심히 하고 있는 거죠. 농담으로 빙이 신이 됐다 뭐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 지금 두 글자로 말씀하시려다 참으신 거죠? 네네. KBS에서 네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자, 오늘도 원탁의 기자들과 함께 알차게 이야기를 좀 나눠봤고요. 김치형 경제전문기자, 알고란 고란 경제전문기자, 그리고 비즈워치의 박수익 기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